자, 다음은 반사에 의한 위상 변화인데 이제 복습하는 거예요. 우리 파동의 반사 투가 예전에 공부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줄이 있다. 줄에서 파동의 속력이 루트 뮤분의 t예요. 그래서 이건 뮤 선밀도 그 단위 길이당 질량을 말하죠. 그래서 가벼운 줄에서는 속력이 빨라요. 그래서 이런 걸 소환매질이라고 부르고, 무거운 줄은 두꺼운 줄은 속력이 느리고 이런 걸 밀환매질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소환매질에서 밀환매질로 갈 때 그거를 우리가 고정단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 경계를 뚫고 들어가는 거는 그냥 뚫고 들어가죠. 그런데 이 경계에서 반사되는 거는 뒤집어져요. 자, 이번에는 밀환 매질에서 소환 매질로 갈 때 그걸 우리가 자유란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때는 자, 경계면을 뚫고 들어간다. 뭐 그러면 제대로 뚫고 들어가요. 그럼 반사되는 건 안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어때요? 얘가 특이하죠. 얘가 그러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소환 매질에서 밀환 매질로 갈 때 반사판은 뒤집어진다. 응? 그러니까 그 각도로 말하면은 파이 180도 파이 레디언, 파장으로 말하면은 2분의 람다 만큼 그 위상차가, 그러니까 위상차로는 위상차가 생긴다. 예? 이거를 이제 이걸 복습하는 차원에서 지금 어, 본 거예요. 다시 본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은 방막에서의 간섭, 얇은 막에서의 간섭. 얘는 사실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는데, 먼저 소밀소. 그 소밀소라는 거는 얘기는 뭐냐면 매질 1, 매질 2, 매질 3, 세 개가 있는데 여기서 매질 2가 굴절률이 제일 크다. 그래서 소밀소 케이스라고 합니다. 매질 2가 굴절률이 제일 크다. 그래서 빛이 여기까지 와요. 여기하고 여기 서로 수직. 빛이 여기까지 와요. 그런데 위쪽 빛은 요만큼 가고 아래쪽 빛은 띵띵 이만큼 가죠. 그러면 이제 그 차이만큼이 이제 경로차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경로차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서 이제 그 굴절이 일어나니까 여기가 입사하기 세타 1, 굴절각이 세타 2. 그럼 이제 세타 2면은 여기도 세타 2고 여기도 세타 2고 여기도 세타 2고 온통 다 세타 2예요. 응? 자, 그럴 때 이 두께를 thickness T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 빗변의 길이가 원래는 이 빗변에다가 코사인 세타 2를 곱해주면은 T인데, 그러니까 빗변은 T를 코사인 세타 2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됐고, 빗변 구했고, 그럼 빗변 구했으면은, 그러면 요 길이는 그러니까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얘가 t고 여기가 t 나누기 코사인 세타 2고, 그럼 여기는
여기가 세타 2니까 여기가 세타 2니까 얘는 t 나누기 코사인 세타 2에다가 사인 세타 2를 곱해줘야 돼요. 물론 한마디로 말하면 탄젠트 세타 2인데 하여튼 자 그래서 요거에다가 여기 그거에 2배 그러니까 이게 뭐 t 나누기 코사인 세타 2 사인 세타 2에 2배. 자 그러면은 드디어 저 하늘색 길이를 알 수가 있어요. 하늘색 길이, 요 길이. 자, 이 길이는 요 각도가 세타 1이니까 ET 코사인 세타 2 사인 세타 2에다가 사인 세타 1을 곱하면 돼요. 아이고 어렵다. 그래서 경로차 델타는 녹색 길이는 이제 t 코사인 세타 2의 2배. 그 다음에 하늘색은 코사인 세타 2 분의 2t 곱하기 사인 세타 2 사인 세타 1. 그래서 이걸 빼주면 될 것 같죠? 빼주면 될 것 같지만 한 가지 숨겨진 게 있어요. 그러고 보니 두 가지가 숨겨졌네. 뭐가 숨겨졌냐면 우리가 맨 땅을 그 100m 달릴 때하고 진흙탕을 100m 달릴 때하고 어때요? 진흙탕 100m가 맨 땅으로 치면은 뭐 200m, 300m 더 길겠죠? 그쵸? 그러니까 같은 거리라도 진흙탕이냐 맨 땅이냐에 따라서 다르단 말이에요.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골절률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매질 2의 골절률을 곱해줘야 돼요. 몰랐지? 이런 내용이 숨겨져 있었고요. 그래서 정리해보면은 코사인 세타 2분의 2t 가로 열고 n-사인 세타 2 사인 세타 1인데 자, 그 다음 여기다가 굴절의 법칙을 써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입사각에다가 사인 취한 거 나누기 굴절하게 사인 취한 거 n1분의 n2. 근데 n1은 매질 1은 공기라고 그러고 매질 2는 굴절률 n. 그럼 이걸 대입을 해주면은 그 사인 세타 1이 n 사인 세타 1이 n 사인 세타 2. 그러니까 따라서 대입해주면 얘가 n 사인 제곱 세타 2가 돼요. 그러면은 삼각함수의 성질을 따라 자 n은 바깥으로 빼고 1 빼기 사인 제곱 세타 2는 이거는 코사인 제곱 세타 2잖아요. 자 그럼 이게 지워져. 그래서 경로차가 ENT 코사인 세타 2가 돼요. 자 경로차 어휴 좀 복잡하죠. 그래서 여기 ENT 코사인 세타 2 이게 이렇게 얻어진 거예요. 이렇게. 자, 이 유도 과정 되게 유익한 건데 공간 사정상 지울게요. 자, 그래서 이게 파장의 정수배면은 극대, 파장의 홀수배면은 극소. 그럴 것 같죠? 그런데 또 그것도 아니에요. 앞에서 복습했잖아요. 그 고정단, 그러니까 소환매질에서 밀합매질로 갈 때 반사파가 유상이 뒤집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 보면은 이게 매질 1에서 매질 2인데 매질 1이 굴절률이 크니까 이게 바로 고정단 반사예요. 그럼 밑에는
여기는 매질 2에서 매질 3인데 매질 2가 굴절이 더 커요. 그러니까 이거는 밀환 매질, 소환 매질, 자유도안 반사예요. 그러니까 위상은 여기서만 뒤집어지죠. 한쪽에서만 뒤집어져요, 위상이. 그러니까 그게 각도로 하면은 180도 파이레디언, 파장을 하면 반파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2분의 람다를 뭐 더해주든 빼주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조건이 역전이 돼가지고 어, 반파장에 홀수배, 그러니까 파장에다가 정수에서 2분의 1 더한 거, 이게 극대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극대 극수 조건이 역전이 되죠. 응? 아유 어렵다. 자, 이제 그 방막에서의 간섭 두 번째는 소밀더밀이에요. 그 소밀더밀이라는 거는 매질 1보다 매질 2가 굴절이 더 크고 매질 2보다 매질 3이 굴절이 더 큰 거예요. 계속해서 굴절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반사 이거 고정단이고 아래쪽도 고정단이에요. 그래서 둘 다 반파장만큼 위상차가 변해요. 그러면은 양쪽에서 반파장씩 빼주면 빼주는 게 의미가 없죠. 안 빼줘도 되죠. 그래서 이때는 경로차 ENT 코사인 세타 2가 강 파장의 정수배일 때가 극대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정단에서 그 위상이 반파장만큼 변한다. 그것 때문에 극대 극수 조건이 역전됐잖아요. 그런데 둘 다 고정단이면은 둘 다 자유단인 거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변화가 없죠. 예,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방막에서의,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이제 방막에서의 간섭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이번에는 뉴턴의 원문이 뉴턴 링을 보겠어요. 그래서 뭐냐면 평평한 유리판 위에 뭐 이렇게 이런 뭐라 해야 되냐, 구면, 그러니까 평면 유리 위에 구면 유리를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빛이 여기서 이렇게 반사돼 가지고 그냥 원래는 이제 똑바로 내려왔다 똑바로 올라가는 건데, 그러면 구별이 좀 어려워서 약간 옆으로 좀 틀어놨어요. 이렇게 되는 빛이 있을 테고, 아래쪽에서 이렇게 반사되는 빛도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 거리를 D라고 하면은, 공기층의 두께 D라고 하면은 얘를 그 왕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로차가 ED가 돼요. 자, 그럼 D를 구해보자 이거예요. D를 이제 구하려면은 우선 이 구면 유리의 반지름 뭐 R이라고 하고, 근데 이게 매우 커요. 큽니다. 그리고 여기 중심에서부터 이 지점까지의 거리를 소문자 R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그럼 여기 요렇게 요것도 반지름 R, 요렇게. 그러면 그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정리 적용해 보면은 헷갈리겠다. 피타고라스 정리 적용해 보면은 여기가 루트 라지 R의 제곱 빼기 스몰 R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따라서 D는 라지 R 빼기 루트 라지 R의 제곱 마이너스 스몰 R의 제곱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라지 R을 루트 안으로 빼고 뭐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리학에서 상당히 많이 쓰는 근사식이 있는데 1 더하기 x의 n제곱은 여기서 만일에 x가 1보다 매우 작다 그러면은 얘를 1 더하기 nx라고 쓸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그 어깨에 있는 n이 x에 곱해지는 거죠. 이렇게 이게 물리학에서 되게 많이 쓰는 근사식이에요. 자, 이걸 써보면 루트라는 거는 2분의 1승이죠. 그래서 저 2분의 1이 어깨에 있는 2분의 1이 얘한테 곱해져요. 자, 그러면은 R 지워지고 2 라지 R분의 스몰 R의 제곱, 그거의 2배니까 델타가 라지 R분의 스몰 R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뉴턴이 그래서 경로차인데, 그러니까 뉴턴 참 아이러니해요. 뉴턴이 빛의 입자성을 주장을 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빛의 파동성에 기여한 것이 종종 있어요. 뉴턴린도 그렇고 참 아이러니하죠. 자, 공간관계상 요 경로차 계산한 거 지우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 참 유익한 내용이지만 자, 지울게요. 예, 거듭 말하지만은 경로차가 라지 R분의 스몰 R의 제곱, 그래서 이 값이 또 조건이 또 역전됐네. 극대인데 왜 파장의 정수배가 아니야. 자, 다시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될 때는 유리에서 공기니까, 그러니까 그 밀한 매질에서 소한 매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자유단이에요. 여기는 아래는 공기에서 유리니까 소한 매질, 밀한 매질 고정단이에요. 그래서 고정단이니까 여기서 이제 그 반파장만큼의 이제 위상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또 조건이 역전돼 가지고 파장에다가, 그러니까 반파장의 홀수배, 그러니까 파장의 정수 플러스 2분의 1 곱한 것과 같다는 게 이제 극대 조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또 조건이 둘 다 고정단위면 상관없는데 하나만 고정단위이기 때문에 극대 극소 조건이 서로 뒤바뀐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넓은 의미에서 박막에서의 간섭으로 봐가지고 뉴턴의 원문이도 살펴보셨어요. 이 정도면은 상당히 공부하신 겁니다. 자, 예제를 풀어보자. 첫 번째 예제, 그 비누막, 공기 중에 이제 비누막이 이제 있는 경우니까 이런 거는 소밀소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럼 이때 보강 간섭을 일으키기 위한, 그렇으니까 ENT
코사인 세타 2 이게 경로차였고, 이게 파장의 정수 더하기 2분의 1 일 때 이제 그 극대가 된다고 했죠. 자, 그럼 여기서 일단 빛이 수직으로 입사한다고 치면은, 다시 말해서 세타2는 0도예요. 90도 아니에요. 0도입니다. 그럼 이럴 때 두께 T는 m 더하기 2분의 1 나누기 람다 나누기 2n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최소 두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m에다가 0을 대입을 해주면은 파장은 600 나노미터 그냥 나노로 남겨놓고 센스 있게 접두사를 안 바꾸고, 그 다음에 굴절률이 1.33. 자,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113 단위는 나노미터. 자, 600 나노미터면은 빨간색 좀 연한 빨간색일 것 같은데, 이때 비누막이 두께가 113 나노미터일 때 그 연한 빨간색이 밝게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막이 두꺼울수록 긴 파장대의 빛이 밝게 보이게 돼요. 뭐 그렇고, 자, 하나 더. 자, 태양전지. 자, 태양전지는 이제 그 어떤 표면에다가 이제 지금 일산화 규소 같은, 그러니까 산화 실리콘이죠. 이런 거를 이제 코팅을 하는데, 그래서 이 경우는 소밀, 더밀 케이스예요. 자, 이때 반사에 의한 손실을 최소화하고 싶대요. 그러면은 이제 극소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럼 경로차 ENT 코사인 세타 2는 소밀 더밀인 경우에는 이제 조건이 역전이 안 되니까 파장에다가 정수 곱하기 2분의 1 한 게, 이게 바로 극소 조건이 되겠죠. 앞서 소밀소 경우에 극대 조건하고 같죠. 공교롭게도 같은 식이네. 자, 그리고 역시 또 빛이 수직으로 입사한다고 합시다. 90도 아니에요. 0도입니다. 자, 그럼 두께 T는 m 더하기 2분의 1 람다 나누기 2n. 그러면 근데 이제 최소 두께를 구하고 싶으니까 m은 0, 람다는 550 나노미터라고 했고, 그 다음에 굴절률이 1.45. 그래서 계산해 보면 94.8 나노미터. 그래서 기왕이면은 얇게 까는 게, 코팅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물질이 소모되는 양도 적고, 그래서 94.8 나노미터다. 이렇게. 그래서 아주 사이좋게 방막에서에 관해서 소밀소 경우하고 소밀 더밀 경우 그 두 개를 사이좋게 공부해 보셨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할 거는 마이켈슨 간섭계. 자, 마이켈슨 간섭계는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빛이 와서 요거를 우리가 빔 분리계, 영어로는 빔 스플리터,
반투명 거울이에요. 그래서 빛이 일부는 여기서 반사돼 가지고 여기서 반사돼 가지고 띵띵띵띵 이렇게 나가고, 어떤 빛은 여기 뚫고 들어가요. 투과해서 띵띵띵띵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이때 요 첫 번째 거울 간의 거리를 L1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 거울 간의 거리를 L2라고 하면은 이걸 왕복을 하잖아요. EL1, EL2. 둘을 빼. 그러면은 EL2-L1. 이것이 그냥 얘는 뭐 그냥 큰 고민 없이 파장의 정수배면은 극대, 그 다음에 홀수배면은 그러니까 반파장의 홀수배, 또는 이제 파장에다가 정수 플러스 2분의 1 곱한 거, 그러면은 극수,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건데, 참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거 이용해 가지고 그 뭐야, 마이켈슨 물리의 실험이 이제 진행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1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잖아요. 근데 이제 L1이 그 지구가 그 공전하는 속도하고 이제 같은 방향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 방향으로 이제 왕복하는 거. L2는 이제 지구가 공전하는 속도 수직한 방향이에요. 그 방향으로 왕복하는 거하고, 그때 이제 왕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만일에 빛을 파동이라고 했으니까 매질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빛의 이제 매질인 에테르를 이제 통과하니까 그 시간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해봤는데 시간이 같은 걸로 측정돼요. 그러니까 빛의 매질인 에테르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는 아주 실험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빛의 속도는 누가 봐도 일정하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그 특수상대성 이론의 공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뭐 그냥 마이켈슨 간섭계 이런 장비도 있네 싶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대단한 장비예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마이켈슨 간섭계 빛의 매질은 에테르가 있는지 검증하려고 했던 실험인데 의외의 결과 없더라. S장초부터 없더라. 그렇게 되면 마이켈슨 간섭계 쓸 일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데 여전히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왜냐면 이제 L1하고 L2를 그 두 길이를 어떤 그 빛의 파정의 정밀도로, 그러니까 뭐 최소한 수 나노미터, 또는 뭐 0.1 나노미터, 그런 식으로 아주 그 작은 사이즈에서 아주 그 높은 정밀도로 두 길이를 비교할 수가 있죠. 그래서 비록 마이켈슨 물리 실험에서 이제 의외의 결과가 나왔지만, 여전히 쓸모 있는 장비다. 마이켈슨 5개.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이켈슨 5개가 좀 재밌는 게, 그러니까 앞서서는 S장초 빛이 2개였잖아요. 근데 얘는 한 개였죠. 근데 그걸 이제 2개로 갈라냈다는 점에서 조금 뭔가 좀 장비들과 조금 성격이 다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주로 파동이 이제 장애물을 만났을 때, 여기서는 주로 간섭 현상에 대해서 막 상당히 자세히 공부해봤습니다. 대학물리 확장판 36장 파동과 이렇게 다 보셨어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